그때 저는 2026년이 오는 걸 거부했고 내 삶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막 했었단 말이에요. 나이 먹는 거 싫어, 나 그냥 거부할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떡하지? 제가 옛날에 서핑을 배웠었거든요. 가끔씩 정말 큰 파도가 오면은 저 멀리서부터 까만 물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보여요.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해변으로 나가기에는 제가 다가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눈에 저 파도가 뛴 그 순간 나는 저 파도에 휩쓸려야만 해요.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저 파도가 오는 속도를 제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저 거대한 파도가 나를 삼키고 거기에 내가 휩쓸리는 거를 내가 감당을 해야만 하거든요. 파도가 너를 덮치기 직전에 보트를 뒤집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물 밑에 들어가서 최대한 숨을 참고 이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라. 그래서 2026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이제 그 거대한 해일이 나를 덮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살자 하고서는 보트를 뒤집어서 물속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파도를 버티면서 있었었는데, 그러고 6개월이 지났죠. 그때랑 지금이랑 나랑 얼마나 달라져 있나. 그때에 비해서 나는 진짜 더 망했나 안 망했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 차 떼고 뽀 떼고 그냥 궁금하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올 상반기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딱 1월부터 6월까지만 일한 거랑 돈 받은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6개월 동안 540만 원을 벌었고요. 한 달 아니에요. 6개월 동안 540만 원을 벌었어요. 대충 6개월로 나누면은 대략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번 게 돼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다는 뜻인 거예요. 진짜 딱 월세랑 관리비, 가스비까지 포함해도 되겠다. 가스비랑 인터넷비까지 포함할게요. 딱 정말 그 정도 번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속이 터지실 텐데, 뭐 그럴 줄 아나. 방송작가 페이가 이렇게 적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번 거는 그 6개월 사이에 일단은 TV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만 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된 건데, 제일 컸던 거는 그 TV 프로그램 섭외. 제가 올 초에 원래 프로그램이 하나가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일하고 드랍이 됐는데, 어찌됐든 그 프로그램 이게 뭐 리스트업을 다 하고 컨택하고 섭외 진행하고 내부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 한 달 정도 일했던 거, 그거 돈이 일단 단가가 제일 셌고요. 그 다음에가 자막 알바였는데, 제가 좀 자막 알바를 이번 6개월 동안 3곳을 했고요. 2곳이 고정이었어요. 영상마다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몇 개의 영상을 했고 그 영상이 하나당 길이가 몇 분인지를 봐가지고 곱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산을 해서 봤거든요. 일단은 아이돌 자컨, 진짜 운이 좋게도 지원했는데 뽑혀가지고, 자컨이니까 보통 영상이 진짜 짧아도 20분부터 30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한 죽어라고 한 이틀 눈알 빠질 것처럼 그 영상 쳐다보면서 막 자막 작업 해가지고 넘겨주면은 그래도 그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막이 이제 2번째로 돈을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대학 유튜브 콘텐츠 제작. 요즘 유튜브 채널 워낙 너무 다 하잖아요. 그냥 마케팅 수준으로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그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대신에 제가 도와주는 거니까 뭐 자료 조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대본을 쓰고 이런 과정이 없이 딱 촬영 도와주고 촬영 끝난 후에 투반 작업만 도와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전 경력자니까는 저한테는 그게 어렵지 않은 일, 되게 잠깐 일해도 되는 일을 받아가지고 했던 일이 있었고, 단일건으로 따지자면은 얘가 최고 가성비긴 했어요. 딱 한 번 일해주고 돈을 받은 거였으니까. 그거 하고 제가 자주 가는 그 되게 유명하신 타로 마스터 분이 있거든요. 단가를 많이 낮추고 서로 좀 약간 가볍게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 계약금을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쿠팡. 작년 하반기는 제가 거의 쿠팡에서 살았었는데 올해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실 쿠팡은 거의 못 갔어요. 거의 못 갔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받은 돈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상반기에 번 돈을 이게 하자면은 이러이러한 것들로 돈을 벌었었고요. 정리해보면은 상반기에 번 돈은 총 금액은 540만 원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섭외 자막 알바, 유튜브 컨텐츠 제작해주는 거, 그 다음에 쿠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40만 원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2026년에 제가 한 일 리스트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거를 뭐 아까 네가 얘기한 대로 네가 좀 일해서 수익 번 거 얘기했으니까 그게 다 한 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뭔가 시도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수익화되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유튜브 개인 채널 운영 시작한 것도 있고요. 이 채널 시작한 게 한 4년 전? 그 22년도? 맞을 거예요. 21년도, 22년도? 그때 제가 그 브이로그 형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컸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바빴고, 방송에 들어가면 거기 일에만 몰두하시는 거 원하고 진짜 실질적 스케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건 굉장한 많은 에너지와 의지와 힘을 필요로 해요. 근데 어릴 때 저는 그 정도의 의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나이브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브이로그를 좀 하다가 채널을 중단하고 해서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올 초에 메나라 시즌이 왔을 때 그때 유튜브를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를 결제를 했어요. 마이크라든가 이런 촬영 장비들을 중고로 사가지고 일단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제 얼굴 까고 이렇게 좀 토크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컨텐츠 계속 만들어 보고 있죠. 올 상반기 한 것 중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큰 프로젝트가 이거였고,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회사 지원. 회사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작가들이 공고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뭐 TV 프로그램이든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든 뭐가 방송 작가로 쌓은 경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볼 수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방송 제작하는 쪽에다가 이력서를 계속 넣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인에다가 제 이력서를 올려가지고 다양한 회사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보니까 일단 방송 작가들이 구인구지 정보 볼 수 있는 곳에서 보고 매일 지원한 거는 대략 한 50건 정도가 되고요. 이것도 사실 더 넣고 싶은데 제 나이와 연차가 있다 보니까 제 나이와 연차에 맞게 좀 비빌 수 있는 공고가 몇 개 없었어요. 좀 약간 욕심나는 건 그냥 넣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다 우겨 해가지고 했던 게 한 50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람인으로 지원했던 것도 한 20군데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제가 이번에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이상한 회사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사람을 뽑을 의지가 없더만, 사람을 뽑을 의지가 없는데 공고만 계속 올려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원했던 공고가 예를 들어서 5월 30일까지면 6월 1일 날쯤에 6월 30일까지로 다시 같은 직무로 공고가 다시 올라와 있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 몇몇 회사가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공고를 지금 몇 달째 거의 6개월째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날짜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 주변에도 물어보고 이거 하다 보니까 그거 사람 뽑을 의지가 없는데 공고를 올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회사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유명한 채널 같은 경우는 게시글로 자체에서 뭐 컨텐츠 마케터나 작가나 PD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거는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시로 넣었었고, 그리고 매거진 그 기자 에디터 뽑는다는 걸 봐가지고 그 기사까지 써가지고 넣어본 적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넣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면접을 3곳을 봤어요. 한 곳은 붙었어요. 어디는 붙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서 그 제안해 주신 내용과 그 금액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고민을 하다가 보통 일이 몰리잖아요. 그때 제가 후술 말씀드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합격한 회사는 거절을 하고 좀 다양한 프로젝트, 다른 프로젝트를 좀 여러 개 벌리는 방향으로 좀 바꿨어요. 지금 계속 사람인이라든가 작가 공고는 계속 보고 있어요. 괜찮은 거는 보면 지원해 보려고요. 또 달라진 거 하면은 아까 제가 그 TV 프로그램 섭외 리스트업 진행했던 거를 한 달간 진행을 했었고, 근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한 달 하고 중단이 됐는데 또 7월이 되고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뭐 분기별로 신작에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다 TV 방송국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신작을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런칭하려는 시도는 해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7월 달에는 다시 그쪽 일을 조금 섭외하고 좀 더 리브랜딩하고 더 리뉴얼하는 과정들 업무를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승고에다가 제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도 뭔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기존에 했던 포트폴리오들 다 수정해가지고 해놓고
뭐 받아보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필을 올려서 연결이 된 게 광고 회사가 그 연결이 된 거예요. 일요일 날 거의 밤 12시 다 돼가지고 이 광고 콘텐츠, 광고 콘티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사실 전 방송 작가로 특히나 예능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일을 받아야 되나? 내가 덜컥 한다고 받았다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도전을 했는데 저한테 의뢰는 하되 수정사항이 몇 번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내드린 게 정말 한 번에 오케이가 돼가지고 수정 없이 촬영이 다 끝났다고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행이다. 그때 일 받기 잘했다. 포트폴리오가 하나 더 늘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면 제가 제 거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편집이 화려하지도 않고 완성본 보셨을 때 그렇게 엄청난 스킬이 들어간 영상 같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6개월 동안 제가 제 걸 만들면서 제 걸 촬영하고 편집하고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실력이 좀 늘었잖아요. 그리고 방송 작가로서 일한 거는 16년이랑 경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2개 엮어서 내가 또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유튜브 컨텐츠 만들어주는 쪽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느끼고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촬영도 잘하고 때깔 좋은 데 많을 텐데 그냥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날것의 영상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다가 5월 초에 친구 통해서 청담의 헤어샵 원장님 한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분하고 미팅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타로 유튜브 그분은 제가 쫓아가서 나한테 기회 좀 달라고 했어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팀에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고객으로서 몇 년간 얼굴에 터왔던 그게 이 기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더 전문팀과 제대로 하더라도 초반에 저한테 기회를 주는 게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분하고 타로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투자한 돈과 뭐 시간 다 계산하면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긴 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분이니까 일을 핑계대고 가가지고 그냥 일하면서 앞뒤로 막 이것저것 수다 떨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 통해서 좀 막 내가 몰랐던 사업적인 세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편집을 내가 찍은 내 거를 제외하고 남의 거를 처음 해보거든요. 그 경험을 지금 쌓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쌓이면 나도 내 나름대로 스킬이 쌓이고 이거 여기도 초반에 내가 오픈만 열어주면 그 쌤은 나중에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더 좋은 퀄리티로 할 수 있는 팀으로 옮기셔가지고 더 크게 확장하셔서 더 하시면 되고 나도 내가 여기에서 좀 편집하면서 같이 구성회의하면서 같이 만들었던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하고 또 이게 이런 거 프로젝트 계약을 해가지고 방향을 좀 틀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보다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요즘에는 전문직도 다 유튜브를 하니까 하고 싶어 하시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또 전문팀을 처음부터 시작하니 그쪽은 너무 이게 뭐 딸릴 식구도 많고 기본 단가가 비싸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 처음에 이거의 효용성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를 팔고 다녀야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저를 열심히 팔고 다녀볼 생각인데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이제 타로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 저는 뭐 포장의 달인이니까 지금 당장 이 모든 일이 사라진다면 쿠팡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포장을 열심히 할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게 살짝 애매하게 생각마다가 시도를 안 한 것도 있는 게 저희 집 근처에 유명한 빵집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집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가 딱 평일 오전에 오픈조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자격이 있으면 좋지만 어차피 손님 응대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기를 넣을까 말까 제가 6월 7월은 집약돼 있단 말이에요. 저 심지어 저는 7월에 이사도 가야 돼가지고 내가 빵집 알바까지 벌리기에는 진짜 이건 좀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그거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도 저를 안 뽑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딱 오전 알바? 제가 어차피 전화 영어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정말 그 이른 아침 새벽에서부터 이게 출근 타임에 요때 은근히 알바들이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잘 잡으면 안정적으로 기본 월세는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또 이제 또 6개월 뒤에 내년 초쯤에 다시 한번 또 정산할 거니까 그때 보면 알겠죠? 제가 이제
빵집 알바든 뭐든 컨텐츠와 관련되지 않은 알바를 시도하고 있을지 아니지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 같은 거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6개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했죠? 이것저것 많이 하고 많이 한 거에 비해서 돈을 못 벌었고 그렇지만 즐겁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즐거운가? 왜 제가 지금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 한번 마무리해봐요. 보신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생각보다 내가 그래도 안 놀고 맨날 넋 놓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구나. 진짜 가만히 안 있고 살아보려고 그래도 많이 시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현타가 되게 크게 와가지고 아, 나 진짜 6개월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어느새 여름인데 내 인생 어디로 가나. 뭐 나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 뭐 동료들은 계속 프로그램 하고 되게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이런다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이번에 정산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결과라는 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든 어떤 커리어가 엄청 화려해지든 남들이 인정을 해주든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매일매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걸 시도를 했구나. 그거에 대한 거를 이번에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적어보면서. 이거 적어보기 전에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감정으로만 남아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모호하거든요. 좋은 감정도 안 좋은 감정도 되게 모호한 느낌만 남아있어가지고 되게 그런데 객관적으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써서 얼마가 마이너스고 근데 어떤 것들 시도를 했고 어떤 것들이 어떤 게 연결이 됐고 뭐 이런 거 적어보고 나니까 돈을 못 번 건 많은데 내가 못 산 건 아니구나 그렇게 인지가 되니까 이 마음의 불안 1월 초에 나를 덮쳤던 엄청난 해일이 그 두려움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일단 한번 지나갔구나. 여전히 그 해일이 코앞에 덮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물속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파도가 지나가는 거를 지켜보던 상황이었구나. 이번 파도는 지나간 것 같네, 다행히. 죽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트를 뒤집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음 파도를 좀 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이러고도 내일 또 다시 또 우울해지고 또 땅굴을 팔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저한테 많은 거를 준 느낌이에요. 다시 수면에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만으로도 저는 상반기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도 잘 살아야지. 이제 다시 올라와서 다음 파도를 제대로 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진심으로 즐겁게 지금 저의 이제까지 했던 성과를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 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걸 배웠다는 거. 올 초에 되게 힘들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계속 막 이력서 넣고 뭐 쿠팡 가고 이것 좀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되게 무력했어요. 내가 아무리 시도해도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난 이제 나이와 연차가 차고 뭐 커리어가 뭐 그들이 볼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지원은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의미가 없어.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저의 심리적인 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던 것 같아요. 이번 6개월도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어쨌든 결론은 취업이 안 됐고 여전히 TV 프로그램들은 안 들어가고 있고 뭐 유튜브 뭐 해본다고 하지만 다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근데 그럼에도 조금 내가 기분이 좀 더 한결 났고 조금 더 버텨볼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뭔가 해보고 사람들 만나서 뭔가 하는 것들이 다 제 의지로 했더라고요. 스스로 움직이니까 이게 자생력이 커진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좀 끌려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다양한 길들을 만들어보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 하면 좀 뭔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움직였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당장은 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가 다양하게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뭔가 이룰 수 있어. 안 되는 법 있어?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선택되는 것만 기다리거나 혹은 진짜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거에 나를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그게 스스로 되게 구차하게 느꼈고 그게 되게 자존감을 많이 깎았던 것 같은데 프리미어 프로 일단 결제부터 해보기 잘했다 생각해보면 모든 거의 시작은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결제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 결제해도 만질 줄도 모르고 배워본 적도 없고 이게 방송 작가로 제가 구성을 하고 만들고 촬영 현장에 있었어도 내가 진짜 편집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고 진짜 하기 싫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막
엉망진창이고 나도 아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명도 쳐보고 이렇게 촬영 구도도 잡아보고 촬영도 해보고 막 오디오 수음 이상하게 돼가지고 영상 버린 적도 있고 내용이 아닌 것도 날린 것도 있었고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매번 하나하나 내가 모르는 것들 편집할 때 이런 트랜지션 어떻게 하지?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뭐 그때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모르는 걸 배운다는 게 이게 재밌는 일이었지 라는 생각이 빡 드니까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딴 데 가서 봐도 이제 보이고 뭐 손에 잡히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광고 콘티 써보는 일도 내가 완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 진짜 무섭고 하기 싫었는데 받아서 일 해보니까 아, 이게 이런 재미구나. 스토리보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관점을 보고 이렇게 영상화 시킬 걸 계산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니까 그 과정도 너무 즐거웠고 아, 재밌다. 아, 진짜 너무 즐겁다. 오늘 얘기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프로젝트 같은 거 뭐 진행하다가 드랍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새로 해보는 세계관을 구축하고 좀 뭔가 해야 되는 일이었었어가지고 그것도 준비하는 과정이 진짜 빡세고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저 이제 PPT 만들 수 있는 그 AI 툴 하나 뚫어가지고 오픈 AI를 접해가면서 PPT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본어로 보낼 일이 있어서 일본어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 PPT 싹 번역시켜가지고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더라고요. 한 달에 540 아니고 6개월에 540이야 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있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6개월 전에 되게 그 절망스러웠던 나 진짜 힘들었던 그때 나를 생각해보고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난 하반기를 맞이하는 저를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여러모로 훨씬 좋아졌다. 어쨌든 저도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고 2026년 초반에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6개월 동안 많은 걸 이뤘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절망하다가도 더 빨리 그걸 털고 다시 올라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하는 6개월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전히 일이 안 풀리고 여전히 깝깝하고 막 통장 잔고 보면 한숨이 나고 좀 눈물이 날 거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6개월 동안 해봤잖아. 6개월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받아들이고 현실을 생각하면 되지. 약간의 소망이 있다면 6개월 뒤에 한 번 더 정산했을 때는 지금보다 그냥 마이너스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덜 지쳤으면 좋겠고 더 새로운 걸 많이 배웠기를 바라고 그리고 건강하길 바라고 인생은 계속 많은 걸 배워가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말이 또 길어지는데 일단은 건강하세요. 건강한 게 제일 최고입니다. 건강검진 올해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하시고요. 저 올해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사 가고 나면 하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